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마저 한 8문제 정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383번.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이 얼마인지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뭐 몇 년 차 퇴직이면 얼마를 받는다. 그래서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니은번에 이러한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제도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만, 또 가난하신 분들이나 좀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보유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 형성권 인정이 된다. 디귿번은 경찰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65세 미만의 노임성 질병에 우리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판례인데, 그 장애가 오게 되죠. 아프게 되면 어떤 질병이 있으면은. 근데 그것을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딱 끊어가지고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면은, 뭐 사실 사람이 아프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엄청 아프고 64세 11개월까지는 별로 안 아프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이런 노인성 질병을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헌법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법률 유보는 주로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 유보를 의미하는데, 국회가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게을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입법부가 아니라 사법부에 불과한 헌법재판소는 결정의 형식으로 스스로 입법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권력분리 원칙 위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국회에 입법, 법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촉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촉구, 만들어주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2개가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384번. 여러분들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악취 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겠죠.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독방 처분에 대해서 받은 사람이 이제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화장실 창문에 안전 철망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해가지고 끈을 못 이렇게 묶게 한 거죠.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밥 먹고 사는 권리죠. 그래서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챙겨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은 그 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랑 꼭 이제 비교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4번. 이건 이제 인간의 권리예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합니다. 헌법 제10조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죄송해요. 이것은 인간의 권리다. 네, 그래서 수정해 드렸습니다. 4번. 여러분들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이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있는데, 이런 거는 임시 수용 시설에 설치를 하는데요. 우리가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그 도심에 오래된 이제 도시에 공업 지역이나 상업 지역 이런 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 시설로 인정되는 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시 수용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와 같이 두지 않은 것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제한이 이건데, 그 최소한의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물질적인 생활이 필요한 것들만 챙겨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주거 문제까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제한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 판례는 재산권을 제한해요.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네. 다음 385번.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 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단접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해야 된다.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2번.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 경제 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 과제와의 조화,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서 이행할 수밖에 없다. 맞고. 3번은 그냥 조문이죠. 맞고. 4번 틀렸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제를 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헌법은 국가의 재예방 의무에 대해서 규정은 있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 상한은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이 필요한 유지를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이 기준이 된다. 4번이 되겠죠. 386번. 참전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훈적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참정 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이러한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위험 키워드를 잡아볼 건데 범죄 행위, 가해자가 다쳤다.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경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다 의료 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 같은 경우가 이제 과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 경과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런 것들을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겠죠. 다음에 3번. 공무원 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 성격도 있고 재산권의 성격도 있고 그중 퇴직 일시금이나 퇴직 수당 수급권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에 돈을 받으니까 재산권적 성격이 있는데 퇴직 연금 수급권 이것은 월마다 고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거죠.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니까 사회보장 수급권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4번이 너무 쉽죠? 틀렸는데. 우리 교도소에 수용 중이면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죠.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기초연금을 안 줘도 헌법 위배되지 않죠. 4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기념이기 때문에 문화의 발달,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액인데 판례는 이제 합헌 키워드예요. 기초연금 수급액도 이전 소득에 포함된다. 쉽게 말하면은 이 이전 소득은 이제 이자 같은 거나 연금을 받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결국 이것도 소득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랑 여러 가지를 합쳐져 가지고 일정한 소득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기초연금 수급액까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냐 이건데 일정 여러 가지 다른 돈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최저 생계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우리가 돈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득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평균 임금을 정해줘야 되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건 아니지만 법률이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그 취지에 따라 행정입법을 하지 않았다. 법령의 공백 상태를 방치했다. 그럼 이제 입법부가 야 이거 좀 해줘라 라고 이제 시켰는데 그것을 우리가 입법부가 안 했다라는 것은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이 이거죠. 평균 임금을 정해서 고시해야 되는 의무는 헌법적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 국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에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책무를 지지만 여러 수단들 가운데 어쩌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해서 이런 것들은 쉽게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 다음 388번. 국가에게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지만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국가 의무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장애인을 위해서 다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된다 라는 게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구치소나 치료감호시설에 수행 중이면 우리가 이러한 개별 가구에서 제외한다. 기초연금을 안 준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교도소에서 밥 주고 운동도 시켜준다. 그 다음에 3번 틀린 지문인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는 최소한의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법률에 한 생저의 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려운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최저생계비 뿐만 아니라 다른 돈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세금 같은 것을 많이 깎아주죠. 이런 것들로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4번.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 생활에 관한 입법을 전혀 안 했다던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해서 헌법성 요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해서 헌법 위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익숙한 지문들이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389번.
사회보장 수급권은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인정이 된다. 2번, 여러분들 이제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학교 기관으로부터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보수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데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는 사실 조금 숨어 있지만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도록 하는 판례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그 판례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는데 그 보수가 엄청 작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퇴직연금의 지급을 전부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무조건 전부 정지하는 것은 위헌인 판례가 있으니까 꼭 구별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3번,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걸지며 국가는 생활 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이 모든 국가기관 기속하는데 우리가 이제 입법부나 행정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노력하자라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하고 우리가 아까 풀었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제를 하는 거니까 통제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생계보호 기준에 따른 생계보호의 수준 일반 최저 생계비에 몇만 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디 지문이었지? 뭐 여기 있었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특정한 법률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급하는 다른 돈들이라든지 세금 깎아주는 각종 감면 등을 총괄한 수단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생계비 몇만 원 조금 모자라게 책정해도 무조건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번, 여러분들 산재보험 수급권인데 이제 좀 국가에게 청구하는 거죠.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수급권이 얼마인지는 헌법에 뭐 직접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헌법 규정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아까 우리가 풀었던 지문인데 그 산재보험 수급권인데 국가가 헌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보장 의무를 위반해서 우리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해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해서 헌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 다음에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산재보험보상법에서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포함이 안 돼요.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뭐 장인분이나 뭐 장모님 아니면 뭐 사위나 아니면 며느리 이런 분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가 인정이 안 되니까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은 틀린 지문인데 좀 슬픈 판례예요. 일정 범위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법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애초에 너무 위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로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최소한의 내용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스킬이 좀 필요한데요. 그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이제 침해되는 판례가 이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387페이지에 이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이 노동부 장관이 평균 임금을 정하지 않은 이제 부작위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노동부 장관이 평균 임금을 정하지 않은 부작위라는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 빼고는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침해했다 하면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은 수험 풀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8문제 정도 풀었는데 여기서 한번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